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 본토배기가 아니면 서울의 북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서울 북촌을 중심으로 둘러볼 곳은요, 경복궁 근정전, 그리고 경복궁 한쪽에 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이 또한 아주 좋은 자리죠. 그곳을 보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잠깐 다시 둘러보고, 서울의대에 1907년에 세워졌던 건물, 고종 황제의 직명에 의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병원입니다. 대한의원 자리, 그리고 삼각산에 있는 법정 스님의 길상사 등을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왕께서 집무하시던 그런 곳이죠. 이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의 최대 궁궐입니다. 백악이 현무, 인왕산이 백호, 낙산이 청룡, 관악산이 주작이 됩니다. 여기가 백악, 지금 북악입니다. 여기가 현무가 되고, 인왕산이 백호가 되고, 낙산, 저 대학로 옆에 있는 거죠. 청룡이 됩니다. 그래서 목멱산, 남산으로 건너오죠.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관악산이 주작이 되는 대단히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방 10리에 지나지 않는 면적만 사용을 했었죠. 그 당시에. 여기도 혈이 꽤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자리로 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1908년 고종 때 세워진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입니다. 그게 모태가 됐는데요. 2005년에 문화재청이 개관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왕실 유물을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고궁박물관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북악이 있죠. 북악이 쭉 내려와서 경복궁으로 내려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청와대가 파랗게 보입니다. 저 청와대는 북악 옆에 있는 계곡이죠. 계곡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무학대사는 이 인왕산을 뒤에 현무를 목멱산, 즉 남산을 안산으로 해서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삼봉 정도전 대감이 육아해설을 따라서 제왕기지는 남면이다, 그래서 자좌오향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 산이 해산이거든요. 북쪽, 그러니까 자하고 임하고 중간 분금을 써서 약간 동남향으로 지었죠. 한 7도쯤 기울어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고궁박물관, 이 자리야말로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좌 사양으로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인왕산을 현무를 보고 앞에 남산 목멱산을 안산으로 보면 딱 맞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다음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고려시대에 남경이 있던 자리입니다. 별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휴양지 같은 그런 터입니다. 그리고 과거장 또는 왕의 친경지,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짓는 척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랬다가 일제시대에는 총독 관저가 지어져서 총독 관저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방 후에는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 10일 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됐죠. 용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 접힌 계곡에 청와대가 들어가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대통령이 집무하던 책상이 있는 이 자리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하나 있네. 여기 거실 앞에 거실 앞인데 여기는 다음은 서울대 의대 안에 있는 대한의원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인데요. 지금은 서울의대 부속 건물로 사용 중이죠. 여기는 서울대학병원 안에 있는 옛날 서울대학 의대 본관입니다. 옛날 그 조선 말에 대한의원이라고 시작했던 건물인데요. 정두법을 국내 들여오셨던 지석영 선생 동상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측정을 해봤는데 봤더니 저쪽 정문 입구보다는 정문 입구에서 지석영 선생 동상 있는 데고 그리고
훨씬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삼각산 길상사입니다. 원래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있는 자리죠. 법정 스님은요 1932년부터 2010년까지 사셨습니다. 속명은 박재철이고요. 전라남도 해남 출생으로 1956년 전남대학 상과 3학년을 수료하고 통영 미래사의 당시 대단한 고승이죠. 효봉선사를 은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통도사 금강계단, 통도사에 가시면은 금강계단이라고 대원군이 금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아서 말하자면 비구승이 된 거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59년 4월에 해인사 전문강원, 그 안에 있는 불교대학이죠. 그 대교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1996년 요정이었던 대원각 주인 김영환으로부터 대원각을 시주를 받았습니다. 이 대원각은 약 6,000평이 되는 아주 큰 땅이죠. 그래가지고 이듬해 길상사로 고치고서 회주가 됐죠. 2003년 12월 회주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폐암으로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속 나이 78세 범납 54세를 일기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아주 많은 수필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은 젊어서부터 거의 다 읽었습니다. 무소유라든지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데서 제가 정말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런 스님이셨죠. 여러분, 여기는 삼각산 길상사 법당이죠. 극락전 앞입니다. 옛날 이게 유정자리죠. 법정 스님한테 이걸 드려가지고 지금은 순천 송광사 포교원 말사가 돼 있죠. 법정 스님이 회주를 계시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극락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입니다. 꽤 넓죠. 넓은 땅입니다. 6,000평이면 큰 땅이죠. 이렇게 보시면 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양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계곡입니다. 계곡 옆에 붙은 데가 길상사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렇죠? 이 계곡이 쭉 이어져서 옆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웅전인 극락전 그리고 주변 건물을 측정해 봤지만 극락전 이외에는 혈이 잡히는 데가 없습니다.
노란 선 안에 있는 데가 길상사인데 이 계곡에 물이 내려와서 이 극락전, 대웅전이죠. 그 앞으로 해서 비껴나갈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진단한 바에 의하면 길상사터는 큰 사찰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터입니다. 계곡 옆으로 해서 옛날로 말하면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 왔다 가는 거죠. 잠시. 그렇듯이 그저 시절에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이지 큰 사찰이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